이전 영상에서 기습적인 비자 통합 정책 시행으로 특정 국적의 사람들만 유독 영주권을 쉽게 딸 수 있고 더 빨리 딸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주권은 상당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영주권 박앤셀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우선 일자리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과 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는 거죠. AI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남은 일자리마저도 잠식당하게 생긴 상태입니다. 이미 식당에서, 건설 현장에서, 심지어 서비스업까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쪽만 봐도 언론에 나올 만큼 특정 국적이 독식하고 있는 수준이죠. 지금도 체감할 수준으로 가까이 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무감각했던 사람들조차 체감할 수준으로 문제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26년 2월 12일 이 정책이 시행되며 원래 F4 비자가 할 수 없었던 10개의 일자리를 해체하며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F4 비자 일어나 정책과 10개 직종 제한 해제라는 표지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교묘한 노림수이자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정부가 배포한 이 포스터, 여러분들은 이것만 봐도 걱정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문제마저도 사실은 연막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짓을 벌이는 와중에 뒤에서 어떤 거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700만 재외동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를 까보면 어떨까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미국, 일본,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 숫자는 이렇습니다. 700만 뒤에 숨겨진 실제 통계는 그 나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지만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를 우리는 조선족이라 부릅니다. 이들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미국, 일본, 러시아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 귀화하지 않고 그 나라 국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전체가 아닌 재외동포만 따로 집계한 통계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죠. 재외동포는 상대적으로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의 비율을 본다면 81%가 특정 국적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상식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특정 국적의 사람들만 한국으로 오는 것일까라고 말이죠. 그건 다름 아닌 돈벌이와 사회 인프라, 국가 운영 체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상위 3개 국가를 보죠. 미국은 세계 최고의 1인당 GDP, 또한 자국 최우선주의를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일본은 한국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죠. 무엇보다 미국과 동일하게 기축통화국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런 암흑기 속에서도 여전히 선진국에 속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원화 가치는 박살나고 있고 삼류 정치인들과 포퓰리스트가 득세하는 국가, 자국 우선주의보다는 자신들의 표가 우선인 그런 정치를 하고 있죠. 최근엔 노란봉투법, 사심제를 포함한 비리 등 온갖 문제가 터져나오며 촌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적어도 미국과 일본에 있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터전을 꾸리고 살아갈 이유 따윈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 제일 마지막에 있는 중국은 어떨까요? GDP만 보더라도 3배 가까이 적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달 일하면 40에서 50만원 버는 것이 고작이라고 합니다. 더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있죠. 무엇보다 이 국가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체제, 자유보단 감시와 통제가 익숙합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와서 일하고 터전을 꾸릴 이유는 차고도 넘칠 정도죠. 물론 1선, 2선, 3선 도시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외국인 영주권자의 비율이 기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을 알았으니 다시 26년 2월 12일 발표된 이 매국적 정책에 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 끔찍한 숫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쉬고 있는 이른바 쉬어쓴 인구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030은 무려 76만이 쉬고 있죠. 한 가정의 기둥이자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4050 세대에서도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쉬어쓴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050은 어떤 일이라도 아무 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죠. 그 일자리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두가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언론과 정치권은 교묘하게 프레임을 형성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향해 한국인들은 눈높이가 너무 높다. 힘든 일은 피하려고 한다.
요즘 세대는 나약하다며 조롱 섞인 비난의 화살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국민들이 정말 배가 불러서 의지가 부족해서 일터를 떠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150만이라는 숫자는 개인의 나태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양질의 일자리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생존 불가능한 3D 업종으로 전락시킨 명백한 정책에 의한 파괴의 결과입니다. 이 참담한 국가적 일자리 재난 상황 속에서 현 정부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질서 있는 개방이 필요하다며 그럴싸한 도덕적 미사여구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전례 없는 급진적인 외국인 포용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경의 문을 맹목적으로 활짝 열고 있죠.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자국민이 벼랑 끝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치와 외국인 권리 보장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기괴한 국정 운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이민 정책의 실패나 일시적인 부작용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특정 세력의 이익과 표를 위해 국가의 근간이자 주권자인 국민을 팔아넘기는 매국적 행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봐야 합니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외국인 포용 정책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텅 빈 공장의 라인을 채우는 인력 수급 따위가 아닙니다. 제도의 교묘한 허점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몇 글자 바꿔놓으며 인력 수급이라는 명분으로 자국민 일자리를 타국에 내어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인구 지형 자체를 물리적으로 뜯어고치는 인구 교체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국민은 극도로 악화된 근로환경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저임금 덤핑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 자발적으로 도태될 수 있게 교묘하게 방치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특정 국적, 특히 지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 사람을 무한정 밀어넣으며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 세력을 서서히 갈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포용과 인권이라는 가장 듣기 좋은 단어에 가면을 쓴 채 말이죠. 이래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정책의 실패다라고 변명할 겁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꾸준히 실패한 정책은 존재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강제로 한국에 이식하는 기괴한 행태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은 외국과 다르다며 억지스러운 논리로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실패하는 정책에 누군가는 배를 불리고 엄한 국민들만 고통받는 장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특정 세력은 덩치를 계속 키우고 있죠. 정부는 주변에서 여러 부작용을 말해도 귀를 닫고 강행합니다. 그리고 정신 나간 도박판이나 다름없는 정책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같은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여론을 통제하며 치명적인 무기를 대한민국 군데군데 숨기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입버릇처럼 포용과 인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포용이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인지 다들 지금은 알고 계실 겁니다. 26년 6월 12일 이날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방어선을 완전히 붕괴하고 자국민의 밥그릇을 통째로 외국인에게 헌납하는 항복문서에 도장이 찍힌 날입니다. 정부는 이날을 기점으로 기가 막힌 고시를 전격 실행했습니다. 바로 방문 취업, H2 비자의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F4 자격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인력난 해소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건 기만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는 국가적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기존의 H2 비자는 체류 기간의 한계가 명확했고 종사할 수 있는 업종도 통제되어 자국민의 일자리를 최소한으로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그나마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이 방파제를 하루아침에 폭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적혀있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워 H2를 모조리 F4로 편입시켜버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바로 F4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F4 비자는 3년마다 갱신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사실상 영구 체류 비자입니다. 가족까지 데려와가지고 한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건강보험 혜택도 우리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적은 이 혜택을 쓸어담는 것을 넘어가지고 유일하게 적자를 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 그들은 굳이 본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의 인프라와 복지를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합법적으로 개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정부 발표에는 거대한 착시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 제한 해제를 하는 이유가 모순투성이라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것이 실제 원본입니다. 본래 F4 비자는 단순 노무직 취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라고 적혀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한다 말했던 것을 한순간에 뒤집으면서 정부는 새로운 핑계를 댑니다. 산업계 인력난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무려 10개의 직종을 F4에게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체류자는 국민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국민이고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단순히 체류자일 뿐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이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비교표입니다. 그리고 빨간 네모에 있는 것이 실제로 이번에 허용된 일자리의 종류와 코드입니다. 인력난 해소라는 탈을 쓰고 정부는 150만 명 가까이 되는 쉬어쓰 인구를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인력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3D 업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국민들이 스스로 도망가게 만든 뒤에 특정 국가에게만 일자리를 주겠다는 모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F5 영주권 비자를 얻는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내어주는 영주권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허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한때 이슈가 되었던 미국의 골드카드 영주권은 15억 원 수준이었죠. 우리나라도 기존의 영주권을 얻으려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는 GNI 100% 이상을 채워야 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는 1억에 가까운 200%를 채워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정부는 26년 2월 12일 발표의 뒷내용에서 모든 외국인들 중에 유일하게 재외 동포에게만 GNI 60%까지 채워도 영주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GNI 100%가 4천만 원이라 치면은 2,400만 원만 채워도 영주권 발급 요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그 많은 재외동포 중에서 특정 국적의 재외동포가 기형적으로 많은 현 상황,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재외동포는 굳이 한국행을 선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국에 오는 것이 이득인 것은 그 나라밖에 없는 거죠. 이미 건설 현장에선 잠식되다시피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서 주어만 빠졌지 그 나라 출신들을 위해 밥상을 차려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F4 비자를 바로 받고 2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행했던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재외동포를 4세대 미성년자까지 허용했던 것을 무제한으로 풀었습니다. 또한 부계가 아닌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족보의 위쪽 어딘가에 한국 혈통만 있으면 평생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도 이번 정부의 비자 정책과 맞물려 재외동포 자격으로 아주 쉽게 한국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영주권을 얻게 되면 F4 비자에 묶여있던 취업 제한이 한순간에 제한 해제됩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모든 분야에서 취업이 자유로운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도 영주권자는 F4 비자처럼 취업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 비자 통합 발표는 우리 사회를 더욱 빠르고 더욱 쉽게 그들이 잠식할 수 있도록 길을 깔아준 것입니다. 얼마나 쉽게 내어졌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원래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올 경우 H2 비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최대 4년 10개월 동안 큰 문제 없이 한국에서 생활해야 F4를 신청할 수 있었죠. 그리고 2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7년 이상은 걸렸고 GNI 100% 이상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조건도 까다로웠죠. 1년 전 기사에서 F4 비자를 가진 사람이 50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영주권자는 10만 명대라는 것을 본다면 허들이 얼마나 높은지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자 일원화로 H2에서 F4로 가기 위해서 최대 5년, 그 5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삭제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GNI 100% 허들을 60%로 낮췄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에 7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2년만 있으면 한국인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직업의 자유와 수많은 권리와 혜택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한국에 털을 잡고 영주권을 받고 그 나라 국적을 유지한 채 3년 뒤 외국인 참정권인 지방선거투표까지 할 수 있죠. 이런 매국적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어떤 혼돈 속으로 빠져들지 뻔합니다. 제가 앞서 올렸던 교육에 대한 문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투표에 장난질을 할 수 있는 오염된 선거 문제, 건보 재정 고갈의 가속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장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먼 나라 이야기라고 느끼는 분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 일선에서 일자리에 밀려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미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포 포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은 자국민 축출과 인구교체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음모입니다.
정작 한국에 들어온 동포는 특정 국적이 태반이고 그들은 자유진영이 아닌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라왔으며 과거부터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세를 확장하고 있죠. 합법적으로 날개를 단 그들은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싹쓸이하고 있을까요? 개개인의 성실함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들의 뒤에는 철저하게 폐쇄적인 그들만의 거대한 그림자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바로 위챗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우리나라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접근할 수도 없는 그 나라 메신저 앱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일자리 정보가 그들만의 언어로 독점되고 거래되고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생태계를 밑바닥부터 집어삼키며 진행되는 거대한 인구교체입니다. 이들은 인력이 필요할 때 한국의 공개적인 구인, 구직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위챗 속 점조직 네트워크 안에서 일자리를 분배합니다. 일명 관시 문화라고 하죠. 이렇게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한국인은 일자리를 지원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설령 운 좋게 한국인이 일자리를 구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만의 언어로 소통하고 그들만의 규칙이 지배하는 현장에서 한국인이 역으로 배척당하고 텃세에 못 이겨 제 발로 걸어나가는 믿기 힘든 광경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한국인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국인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축한 견고한 장벽에 가로막혀 못하게 된 겁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을 넘어서 아예 채석장을 통째로 접수해버린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정보의 독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임금 덤핑입니다.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기업은 당연히 임금을 올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근로자의 삶이 나아지는 유일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경의 문을 활짝 열어 저임금 외국 인력을 무한정 쏟아부으면서 시장 기본 원리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 나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에서 저가 물리를 덤핑하는 행태의 주체가 저가 인력으로 바뀐 거나 다름없죠. 쉽게 말해 물건을 덤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덤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3대 업종이라도 본국에서 한 달 빠듯하게 일해서 받는 40만원, 50만원에 비하면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며 최소 4배 이상 버는 한국에서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한국에 구축된 질 높은 인프라와 영주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후려친 임금에도 기꺼이 도장을 찍습니다. 거기에다 그들의 자녀까지 우리가 낸 혈세로 교육받으며 한국의 공교육에 점점 스며들고 있죠. 무한정 공급되는 이 저가 인력 앞에서 결국 대한민국 전체 노동시장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오고 내국인 서민층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 잔혹한 생태계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인건비를 착취해 이윤을 남기는 악덕 자본가들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한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한 작업장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휴게실을 만들고 방직 마스크라도 제대로 지급하며 근로환경을 개선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위험하고 더럽고 열악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해도 위챗에 글 하나 올리면은 일하겠다는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일자리들이 기업들의 지독한 태만과 정부의 방주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끔찍한 3D 업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언론에 대고 호소합니다. 한국인들은 배가 불러서 이런 3D 업종에 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일자리를 3D로 방치하고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 자신인데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이 이윤을 추구하는 악덕 자본가와 손을 잡고 자국민을 철저히 사지로 내모고 있는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생존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체류자의 생명과 재산, 생존권은 자국민을 먼저 챙기고 뒤에 해야 될 문제입니다. 무자비한 자본의 논리 앞에서 힘없는 국민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악덕 자본가들의 인건비 후려치기를 합법적으로 돕는 브로커로 전락했습니다. 포용이라는 위선적인 프레임 뒤에 숨어 사실상 자국민 서민층의 일자리를 제물로 바치고 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76만 명, 4050 70만 명이 길거리로 나오는 동안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부를 싹쓸이하고 자신들의 본국으로 송금하고 현금으로 받아 탈세하고 쉽게 딴 영주권을 가지고 파티하듯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경제에 대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 주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외국인 투표 문제. 우리나라는 2006년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덜컥 줘버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던 제도의 치명적인 맹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현 정부 체제에서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은 GNI 60%만 채워도 영주권을 박앤세일하듯 쓸어담고 있습니다. 3D 업종으로 전락한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며 영주권을 딴 그들이 이제는 합법적인 투표용지를 손에 쥐고 내가 사는 동네의 예산과 조례를 주무르는 정치 권력의 주체로 등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도 직결됩니다. 지방선거,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을 보십시오. 물론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투표소를 향하지만 총선과 대선에 비해 지방선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현상을 한 문장으로 쉽게 정리하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사람이 49%나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자국민은 일자리에서 밀려 거리를 헤맸는데 무임승차한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입법권과 행정권을 통제하는 이 기괴한 역전 현상 속에서 지방선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말 안이한 생각입니다. 이 모든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26년 2월 12일 10개의 단순 노무 직종을 해제하며 자국민의 밥그릇을 빼앗아버린 일자리 강탈, GNI 60%라는 기막힌 헐값으로 영주권을 남발하는 제도적 하향 평준화, 철저히 폐쇄적인 위챗 커뮤니티를 통한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보를 독점하고 임금을 덤핑시켜버린 카르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입만 열면 포용과 인권을 부르짖는 거대한 위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서민들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죠. 중산층은 붕괴되어 서민이 되고 서민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관용도 포용도 아닙니다. 특정 세력의 정치적 득실과 특정 카르텔의 이권을 위해 대한민국의 뼈대를 해체하여 그 나라 외국인들에게 헌납하는 명백한 매국적 행위입니다. 이 기만적인 정책의 폭주가 계속되면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의 고향에서 스스로 2등 시민으로 전락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하고 비제 장벽을 더욱 높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진실을 알리는 길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목소리가 모여 여론을 만들고 여론이 형성되면 힘 있는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줍니다. 진실을 알리는 길에 여러분의 댓글과 후원은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